안녕하세요. 클래스 101 어른들을 위한 비밀 동화방 호담입니다. 오늘은 동화를 읽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소제목으로 성인용 동화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성인용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동화는 아이들용이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용으로 읽는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어른들을 위한 강의를 만들면서 동화를 선택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위한 비밀 동화방에서 함께 읽으려는 내용은 민담입니다. 우리는 설화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신화는요,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 계급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많아요. 천지창조나 국가가 만들어진 이야기나 이렇게 거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영웅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영웅들은 실패한 영웅도 되게 많아서 비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민담이라는 건요, 백성들의 이야기, 서민들이 정말 재미있게 또 흥미와 교훈 위주로 만든 게 바로 민담인데,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그림 형제 동화의 이야기는 이 민담에 속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여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입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전 동화라는 것은 바로 여러 사람의 이야기고 어른들이 만들었고 어른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의 보는 과정 속에서 완성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동화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동화 작가가 나와요. 그런데 그 동화 작가가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쓰는 것 같지만 그 동화의 내용이 자기 내면의 상처를 다듬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어른들이 어떠한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화를 정말 오래 읽으면서 느낀 건 이 이야기는 어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클래스 101의 어른들의 비밀 동화방에서는 그림 형제 동화로 진행이 될 텐데요. 어른들이 겪고 있는 별별 문제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동화를 읽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를 꼽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상담 사례집을 접하는 것이다.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남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 내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동화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문제를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콘텐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동화를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에세이집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에세이의 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출판 시장이 어렵고 책이 많이 팔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에세이가 나오고 있고 에세이가 정말 많이 팔립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상황에서 에세이가 읽기가 편하면서요, 그 개인이 살아간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심오하고 굉장히 형식미가 넘치는 위대한 문호들이 쓴 클래식한 고전과 같은 작품들과는 좀 다른 결의 감동을 준다고 전 느꼈습니다. 에세이를 읽고 나면은요, 남들도 나랑 사는 게 비슷하구나, 이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감동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너무 나와 먼 사람, 너무 나와 멀게, 너무 대단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위대한 과업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는 저는 때로는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옳은 얘기고 옳은 삶이고 정말 좋은 삶이지만 나와는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서민들이 쓴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나랑 비슷하네? 이 사람도 이런 일을 겪었네? 이 사람도 이런 고민을 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민담이라는 장르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서민들이 자기 고민을 담은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 그림 동화를 가지고 북클럽을 하고 많은 사람과 독서 토론을 하고 후기를 받을 때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만 그렇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얻었다. 그리고 정말 옛날의 고민인데 내가 지금 현재에 와서 이것을 읽을 때 옛날 사람들이 한 고민이나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고민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을 얻었다라는 후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동화들은요. 정말 옛날스러운 고민만 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교육 문제가 나오고요.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나오고요. 처녀 총각들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의 모든 고민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렇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빅데이터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누구나 읽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에는 상징이 있고 비유가 있고 이야기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른들의 비밀 동화방을 통해서 그것을 읽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동화를 읽는 이유는 우리가 동화를 현실적으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은 신데렐라라는 이야기가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데렐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영화나 동화나 드라마로 정말 많이 리메이크를 한 가장 많이 사랑받은 동화인데 저는 신데렐라라는 이야기가 왕자를 기다리는 그냥 불쌍한 여자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심지어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신데렐라 이야기를 다시 공부하고 제가 그 동화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텍스트 분석을 한 결과 신데렐라 이야기의 신데렐라는 가만히 앉아서 왕자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도 아니거니와 신데렐라 자신을 구원한 사람이 왕자도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요, 신데렐라가 세수를 하고 나서 왕자 앞에 나타났을 때 왕자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 장면에서 왜 감동을 받았냐면 많은 사람들은 드레스를 입고 유리구두를 신고 화려하게 춤을 추는 신데렐라의 모습에 왕자가 반해서 신데렐라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왕자는 죄를 씻어내고 맨 얼굴을 드러낸 신데렐라를 통해서 자기가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라는 거를 깨닫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꼭 드레스를 입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왕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연인을 만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림 형제 동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때는 이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그리고 텍스트에 근거한 가장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 이야기의 진짜 이면의 주제를 뽑아내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 우리가 정말로 어떤 고정관념에 얽혀서 또는 정해진 어떤 주제, 정해진 답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나만의 시선, 하지만 논리적인 관점을 가진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문제 자체를 완벽하게 해결하긴 힘들어요. 동화 속에서도 민담을 만들어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럼 뭘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동화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겪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소개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겪는 문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동화를 읽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화가 왜 만들어졌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동화를 왜 읽어야 할까에 대해서 더 확실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권력은 없고 고민은 많았던 사람들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해주면서 첫 번째로는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고 싶었을 거고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 그 감정을 처리하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그 감정을 처리했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는 게 안타까웠다면 그 지혜를 전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이 이유들을 생각해 본다면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동화들이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배워나감으로써 그 세 가지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그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태도를 바꿔보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보고 그리고 이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주변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이 동화라는 세계를 함께 여행하면서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비전승시킨 그래서 살아남은 이 이야기가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클래스 101에서 함께할 어른들의 비밀 동화방 안심하시고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